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깔보는 듯한 눈빛, 무시하는 말투, 심지어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은근한 경멸의 기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억지로 웃으며 넘기셨나요? 아니면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손함과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꿔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놀랍도록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내 말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꿔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했다면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 조금은 깔보았던 사람, 가까운 사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던 사람,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을 때 이제는 달라진 여러분의 태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 말들이 중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의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으로 첫 번째 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을 한순간에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평온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의견에 반박을 하면 당황하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릅니다. 날카롭게 자르지 않고 부드럽게 경계를 긋는 힘이 있습니다. 회사 회의 자리에서 이 말을 처음 써보신 직장인 김정민님의 경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민님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상사 앞에서는 늘 네 맞습니다로만 대답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견은 늘 묻히고 상사의 잘못된 판단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회의에서 엉뚱한 방향의 전략을 내세우며 다들 동의하시죠? 라고 묻자 정민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말 끝에 제가 보기엔 이런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죠.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상사 역시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공손함과 자기 의견을 밝히는 당당함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님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던 사람들조차 대화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절대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틀렸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됐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자극하고 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존중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말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번엔 이 말부터 써보세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고 그 말의 품격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을 하나의 짧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배려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려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짧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왜일까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아무 말이나 바로 하지 않는다는 자기관리의 인상. 둘째, 내 결정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자기 존중의 표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말 중 하나가 네, 그렇게 할게요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수용적인 자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탁이나 의견, 제안이나 판단에 대해 곧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자칫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대학 강사였던 김선영님은 학교 조교, 학생들, 심지어 다른 강사들에게도 자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맡아주시면 되죠. 시간 되시면 이건 좀 도와주세요. 물론 선한 부탁이었고 예의도 있었지만 이런 요청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편한 사람, 뭐든 부탁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선영님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또다시 이건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선영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더 이상 바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선의의 경계가 포함된 이 말에 상대는 당황한 듯 아, 네, 물론 천천히요. 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님에게 들어오는 당연한 부탁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신 물어보고 부탁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결정을 미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후 결정하겠다는 주도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부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여러분의 태도가 무거워지고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거나 결정이 부담스러울 때 스스로를 지키는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은 이 두 말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매너 있는 표현입니다. 단호함과 여유를 동시에 갖춘 그 말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면서도 절대 무례하지 않은 세 번째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한 발 물러서게 되고 여러분의 태도와 품격에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상대를 단박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소기업의 격리 과장이었던 한 여성 박은진님의 사례입니다. 은진님은 팀 내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 덕에 후배 직원들은 물론이고 상사들까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은진님에게 일단 좀 도와줘라며 모든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은진 씨는 잘 알잖아. 그냥 정리해서 보고서 하나만 만들어줘. 회의 자료가 부족하면 은진 씨, 시간 되면 이것 좀 손봐줘요. 심지어 다른 팀에서 일어난 실수까지 그거 은진 씨가 좀 나서서 정리해주는 게 어때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엔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싶어 넘겼지만 점점 당연해지고 고맙다는 말조차 없어지자 은진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까지 나서 다른 팀에서 생긴 문제를 은진님에게 떠넘기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죠. 제 일은 끝냈습니다. 정리하실 분이 따로 계시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장도 팀장도 더 이상 은진님에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지키는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말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는 말들, 기대 이상의 무리한 부탁들, 그리고 당연한 듯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가려는 사람들. 그럴 때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 말은 때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지키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말.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무시하려던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투와 표정,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면 더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을지 생활 속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생활 속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그 말이 나올 때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말하고 나서의 태도에 강하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말의 속도와 호흡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을 할 때 급하거나 당황한 얼굴로 말하면 오히려 방어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천천히, 조용하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의 끝을 또렷이 마무리하세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말투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 표정과 시선을 관리하는 연습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미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지한 표정과 눈빛입니다. 허공을 보거나 말끝을 흐리면 상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을 전하세요.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나는 내 시간과 선택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말 뒤에 태도를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히 여러분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내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말한 내용을 뒤집지 않도록 행동에서도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래도 도와줘야지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웃으며 부드럽게 말하세요. 도와드릴 마음은 있지만 그건 제 몫이 아니라서요.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무시하던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다시 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줄까? 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 말을 표정과 말투, 태도까지 일치시켜서 말하면 한 번에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참을수록 상대는 점점 더 요구하고 여러분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이 말들을 연습한다는 건 단지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이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고 관계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 세 가지 말을 삶에 적용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는 오승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승주님은 회사에서 예스맨으로 불릴 만큼 어떤 일이든 맡으면 다 해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정작 그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느라 자기 일은 늘 야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회의 도중 이건 오승주 씨가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실 거죠? 하고 당연한 듯 말하자 승주님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부장은 그렇겠네. 그건 다른 파트에서 다뤄야겠지. 하며 말을 바꿨고 그날 이후 승주님에게 들어오던 무리한 일들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정혜린님의 이야기입니다. 혜린님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무척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수업 외 상담, 과외 요청, 시간 외 연락까지 모든 부담이 그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주말밤 늦은 시간에 긴 장문의 카카오톡으로 상담 요청을 하자 혜린님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오전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떤 요청에도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겠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그녀를 훨씬 더 존중하고 쉽게 호의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자님은 가족 중에서 가장 어른으로 자식들, 손주들까지 모두가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족 내에서 모든 조율과 결정이 그녀의 몫이 되곤 했죠. 어느 날 며느리가 가족 행사 문제로 의견을 묻기보다는 정해놓은 계획을 통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영자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처음으로 영자님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그 일 이후로 가족 회의에서도 어르신의 의견을 먼저 듣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존중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며 자기 존재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거나 속이 답답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문장씩 꺼내보세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말의 깊은 의미와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왜 이런 말들을 입에 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말을 입에 익혀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나로 존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타인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 존재를 그림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결코 존중받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즉답을 거부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기대에 즉시 반응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나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결심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후 천천히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역할의 경계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도덕적 인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다 모든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책임져야 할 내 삶에는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책임의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며 상대를 존중하되 나 역시 존중받기 위한 건강한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 말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얕보려 할 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말들로 여러분을 지켜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당당하다면 여러분의 말 역시 품위 있고 존중받게 됩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 삶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말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